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화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먼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 첫 번째 주제, 파월 의장이 이제 50bp 인상이 이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바로 다음 달 5월 FOMC부터 이제 코앞에 다가온 금리 인상이 되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아침에 강하게 시작을 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장 후반대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관련돼서는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이 부각이 되게 됐고 장은 그닥 좋지 못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내용이 나온 걸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오게 되고 이 CME 패드워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회의에서 50bp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되돌리는데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전념을 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파월 연준의장은 실질적인 고점은 3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확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조금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단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더욱더 중립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실제 긴축적인 수준으로 신속하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파월 연준의장 역시나 계속적으로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연준의장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연준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긴축적인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었는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같은 경우에도 연방기금 금리 중립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신속하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총재 같은 경우에는 중립금리를 3.5%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을 2.5에서 2.7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세인트 루이스 연은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3.5를 얘기를 하게 되고 한 번에 75bp 인상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 상당히 더욱더 계속적으로 긴축적인 목소리를 많은 부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사실상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울 건 없기는 합니다만 CME 패드워치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은 6월달 FOMC의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50bp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었었는데 6월 금리 인상 관련돼서 75bp로 이 다수가 변화가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통화 정책의 속도가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미국 투자자들이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 2.918%로 마감이 되게 되면서 장중에 2.95%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었고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낙폭이 상당히 강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게 되면 이제 기술주들의 타격이 좀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실제로 간밤 뉴욕 시장에서도 기술주의 흐름이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잡아주시죠. 네, 빅테크 줄 중에서도 주가의 흐름의 변동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메타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한 6% 정도의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그만큼 실적에 관한 부분이 불확실성한 순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에서 많이 빠진 순서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메타 그리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어제 시장에서 그닥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6%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그리고 AMD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이너스 한 3%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랩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었는데 실적 추정치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미주에서 이 전망을 내놓은 부분이 있었었는데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2분기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차질이 낸 리서치의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2022년도 하반기가 돼서야 반도체 장비의 사업이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미주가 목표 주가도 725불에서 675불로 하향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랩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시장에서 2.48%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도 좋지 못했고 빅테크도 좋지 못했고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 메타버스 그 외에도 많은 성장주들이 어제 하락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닥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안 좋은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러한 부분은 투자 심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조심해 봐야 될지 연결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좋지 못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나 계속적인 기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좋은 흐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어느 정도 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만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P3 라인 관련돼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연말까지 맞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보게 된 워닝 IPS가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이 나오고 그 주가가 그 옆으로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시장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가가 유지가 될지 이 부분 첫 번째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장비에 관련돼서 수주를 이미 많은 부분 받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수주를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중국에서 받게 되면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만약 이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넥스틴이나 이런 쪽으로 몰린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실적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오늘 한번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았던 만큼 반도체 제조 그리고 장비 이런 연속성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는 기술주에 대한 우려를 좀 봤다면요. 두 번째는 바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간밤에서 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항공과 그리고 스냅이라는 관련된 종목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실적에 좀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실적이 깨지게 됐을 때는 반대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닥 좋지는 못했었습니다만 다른 주목할 포인트가 있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 어제 거의 유일하게 섹터 중에 가장 강했던 섹터 항공 섹터였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라든지 EPS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9분기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자체도 그닥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 가이던스 관련돼서 경영진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포인트가 상당 부분 맞춰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관련돼서 연간으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경영진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률이 10%에 이르게 될 거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 항공 섹터들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9%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제트 ETF 같은 경우에도 2.75%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한 3.8%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마감 때까지 주가 흐름 좋지 못했습니다. 4.3%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다만 이제 시간에서 플러스 한 9% 정도의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스냅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되고, EPS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활성 사용자 수가,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활성 사용자 수가 3.32억 명이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가 3.3억 명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트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시간의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살짝 플러스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 모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포인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상당히 더 중요해지고 있고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사용자 증가라든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체크해보고 진입을 좀 해봐야겠네요. 종목들 어떤 부분으로 연결하십니까? 일단 항공주는 전반적으로 이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 있는 항공주들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시차는 발생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같은 투자의 논리를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중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역시나 적자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흑자의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더욱더 봐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오늘 중요한 체크의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실적, 국내 증시의 실적까지도 연결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연결 고리였습니다.